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시흥에 있는 정왕중학교라는 데서 그 진로 담당 선생님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소개를 받았다고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대학생들하고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찾아가가지고 학과 소개하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자주 해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전환한다고 하면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기한을 올리려면은 필요한 핵심 서류가 두 가지거든요. 교육 운영 계획하고 견적서. 제가 30분 만에 다 해서 보냈어요. 12개 학급인데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학교 했던 거를 가져와가지고 학기로만 바꾸고, 견적서도 금액을 바꿔가지고 견적서는 엑셀 파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항목에다가 12학급 곱하기 뭐 얼마 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고 금액을 이제 안분을 하는 절차가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템플릿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만 바꾸고 투입되는 인원만 바꾸고, 그럼 거기다 저는 더 추가해서 보내주죠.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이 45분씩 2개 학과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학생 멘토들이 직접 작성한 A4 한 장 크기의 학과 소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신청을 받으셔라. 그러고 나서는 실제로 학교에서 많이 필요하면은 이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강의안도 12명의 강의안을 모아가지고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 하면은 그 학달 자마의 기본적인 것 똑같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제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보면 이게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만든 양식이구나. 마치 붕어빵을 밀가루하고 재료가 있으면은 레시피 있으면은 붕어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으면 못해요? 빵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빵틀과 같은 역할이 이 양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요즘은 그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얘기를 하지만 여러 예전에는 비 오면 우리 뭐 걱정했나요? 산성비. 산성비. 특히 남자분들 산성비 맞으면 어떻게 된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걱정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딸내미하고 아빠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아침에 이렇게 쨍쨍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근데 이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학교 과학 시간에 들은 게 있는 거야. 선생님이 산성, 알칼리성 얘기하면서 pH 기준으로 7이 하면 산성이고 이상이면은 알칼리, 염기인데 예전에는 산성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빠를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보통 아빠는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개념 있는 아빠는 어떻게 해요? 산성비 성분은 뭐니? 산성비가 왜 탈모에 영향을 주는 걸까? 그럼 산성비 생기는 원인은 뭐야?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럼 애가 아빠가 최대를 가르쳐 수 있죠. 네가 찾아봐. 그러면 애가 어디다가 물어봐요? 박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네 박사님, 다 박사님. 저는 구 박사님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구 박사님 누구예요? 구글 박사님. 이걸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학생부 관리가 사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인사이드 수업하고 연관해가지고 만든 표는 아니고 이 방향성이 뭐냐면은 한 놈만 패고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때린다. 이게 개념이에요. 한 놈만 팬다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워낙 어떤 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2018년 4월 3일 건국대 새천년 기념관에서 전국 진로진학 교사들 한 3,000명을 모시고 설명을 했어요. 컨퍼런스 어떤 했냐면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경희대, 건국대, 서울대들 이렇게 6개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표준화 평가 요소 4개를 얘기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각각의 요소별로 3개에서 5개 정도씩 세부 평가 요소도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학업 역량에 들어가면 학업 성취, 그리고 학업 태도, 학습 의지, 그리고 탐구 능력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놈을 패는 거는 수업에서 누굴 패냐면 학업 역량만 팰 거예요. 그리고 두 군데 때린다. 뭐 우리가 관자놀이하고 명치 같은 급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만 때리나 하면 학업 태도와 학습 의지 그리고 탐구 능력 요것만 팰 겁니다. 그래서
학업 태도하고 학습 의지는 쉽게 이거죠. 자기가 뭔가 알고 싶은 거를 시키지 않아도 자기 주도적으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깊고 넓게 공부하는 거. 이게 두 군데 패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여기 가이드북인데요. 뭐 학달 장안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자, 학달 장안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달인 자수 나왔을 텐데 제가 이제 개인 컨설팅을 하다가 이걸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했죠. 특히 우리 지손 대표님 만나고 그 학생부를 제가 특히 올려야 되죠. 고3 아이들 지난주에 수시 원서를 냈는데 뭐 속된 말로 서울대 시교 맞는 애들조차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안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기록이 많이 올라와 있어. 다들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알아서 그냥 막 올려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학생부를 기록은 학생이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전혀 이제 불만이 없게끔 매년 1학기 말 시험 보고 나서 2학기 말 시험 보고 학교에서 양식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네가 적어서 내라.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고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맞다라고 판단되면은 추가적으로 학생부를 적어주겠다. 이게 지금 현재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게 개념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가진 우수성과 이 능력이 드러나도록 학교 안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학달자만인데요. 그러니까 뭐 쉽게 풀어서면 계획하고 실행하고 기록될 수 있도록. 근데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은 계획을 하는데 자기의 진로와 관심, 예를 들어 프레디저 제도 진단을 통해 가지고 목표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 따라 가지고 뭐 지원 학과도 나올 것이고 선택 과목도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춘 계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획한 것을 기록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보시는 저 가이드북은 아까 지소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다 쪼개가지고 작성 샘플하고 기록할 수 있는 양식을 다 집어넣을 거예요. 물론 모든 아이들 모든 양식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는 선택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어쨌든 계획한 거를 기록하고 필요하면은 쌤하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그 실행한 결과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소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그게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돌아가는 사이클은 학기 단위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려고 하는 겨울방학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물론 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 알림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특색교육과정이 뭐가 있는지 보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동아리 선택은 뭐를 하고 그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전략적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과목들은 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 자기가 결정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 그러니까 고등학교랑 1학기에 대한 학생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짤 수 있도록 방학동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거를 학교 중에는 원래 학생부 기록의 원칙은 누가 기록을 해요. 누가 기록. 뭐 후가 아니라 accumulate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통을 왜 이렇게 많이 적었냐면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어 교과 세특 계획하고 보고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월 단위로 해라.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가 국어에 대한 교과 세특을 했다.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탐구 보고서 썼어. 그럼 그거를 선생님한테 국어 선생님한테 소통을 해가지고 미리 기록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게 계속 쌓이면은 정해진 분량을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학기 말이 되면 그걸 전체를 자기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지고 분량을 막 줄여가지고 나는 이번 학기에 이런 것들이 학생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방학 때는 다시 자기소개서를 써보고 자기소개서 쓸 때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에서 원하는 학업 역량, 전공적 가능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자기 학생부 기록에서 마치 서류 가방에 집어넣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소개를 한번 써보고 그래서 다음 학기에 대한 계획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일 많이 한 질문이
확률이 적게 어떻게 되냐? 상관없죠. 이거는 이제 어떤 개념을 비슷하냐면은 돈을 내고 하는 자유수영 클래스하고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수영을 하는데 코치 선생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레인에서 이렇게 혼선이 생기면 안 되니까 초급, 중급, 고급 나눠져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발차기라든지 물에 뜨는 게 안 되는 애들은 레인에 못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걔들은 가르치는 뭘 가르치냐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구박사님한테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과목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쓸 때 그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탐구 보고서 쓸 수 있는 기본 템플릿 샘플을 보여주고, 그래서 된다 싶으면은 다시 자유수영 레인에 집어넣는 거죠. 자유수영 하는 사람들도 고급반조차 하다가 보면은 호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코치한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연파할 때 스트로크를 3개를 해야 되는데 숨이 차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좋기는 당연히 이렇게 그 동기유선이 많은 집단일수록 좋겠죠. 고일로만 되고, 고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과 관심에 모으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세분화하기는 힘들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자기 수영을 하고, 다만, 인사이트 선생님들은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들을 뽑고 훈련할 때 기준이, 이런 겁니다. 레포트를 잘 쓰는 대학생이 좋아. 레포트를 잘 써서. 그리고 상식이 풍부하고, 그러고 나서는 논리적인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 이러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정치교육을 전공하고 뭐 생명과학에 대해서 몰라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방법을 알면은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애를 기본적으로 자료 찾는 법, 보고 쓰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막히는 부분들은 코칭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혼자서 하는 애들은 이것 자체가 경쟁력이죠.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제가 개인 컨설팅하면 이런 사례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수한 애들 중 어떤 아이들은 특정 분야에 분명히 덕후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거를 충분히 반영을 못하니까 자기소개 쓸 때 끄집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나고 나서 후회하죠. 1, 2학년 때 이런 것들 하고, 다행인 거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얘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면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형태는 그 학생에게 자기 관심 있는 진로, 그 연관된 학과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발표시키죠. 얘가 산업디자인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야, 경제 시간인데 너 디자인이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해봐. 그 정도 관심 있는 쌤을 만나도 사실은 포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복불복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다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하고 소통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해결사가 되자라는 것은 자기 관심 있는 영역에서 또는 그 해당 학기에서 주제를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리에서 파동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네가 찾아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있는데 이 농아인이에요. 귀가 안 들려. 애가 있어. 설거지하는 동안 애가 울면 엄마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물리 시간에 배운 파동을 가지고 해결해봐. 그거를 증빙하는 보고서를 시험을 통해서 니들 조에서 제시해봐. 이건 실제로 그 사립고등학교 선생님이 진행했던 사례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파동은 진동이니까 진동에 따라 가지고 울리게 되는 전자팔찌를 통해 가지고 엄마가 애가 울 때 알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제 그 해법처럼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해결사의 관점. 그리고 여기 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깊고 넓게 공부한 흔적을 남겨서 그것이 학생들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이드북을 보면은 계속 강조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넓고 깊게 공부한 흔적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자기 기록을 해서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 올라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수업에.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 학업 성취도 중에서 학업 역량 중에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 이 부분만 수업에서 건드립니다. 다만 전체 학달 자마 시스템에는 학생부 전반적인 게 다 돼 있고요. 이 흐름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학살자가 똑같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알면은 사실 학년의 습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냉정히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보다 훨씬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학년에 맞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설명회 때 초등 그 위주의 학원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에 대한 문의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경인교대 팀으로 초등 어벤져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인교대들은 이걸 통해 실제로 초등학생들을 만나고 그리고 경인교대 초등학생 정도면은 깊고 넓게 공부하는 경험 얼마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고등학생보다도 이렇게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놀라운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간 교육 커리큘럼을 이렇게 예시를 해봤는데 핵심은 제일 밑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대략 6개월 단위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춰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제 학원장님들 이런 그 의무를 가질 수 있죠. 아니면 이런 그 관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학달자마 선생님을 하시려면은 자기가 가르친 아이의 학교의 특징을 알아야 되지 않냐. 알면 더 좋죠. 근데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대략 방학 중에 계획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 실행하고 기록한 것을 보고해서 수시로 보고해서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방학이 되면은 그 내용들을 포트폴리오 취합한 걸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로 정리해보고 다음 학기에 대한 다시 계획 짜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학원에서 상황에 맞춘 반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는 주 1회 90분씩 월 4회 하는 걸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자유수영을 하려면은 뭐 수경도 있어야 되고 수영 모자도 있어서 수영복 입고 와야 되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환경은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이고 아이들이 노트북을 자기 걸 가져오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와서 걔는 자유수영 하듯이 자기 계획하고 실행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 수영 코치에게 필요한 부분을 묻듯이 인사이드 선생님에게 문의하고 그리고 그 정해진 약속들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체크하는 게 인사이드 선생님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독려해주고 필요한 팁을 주고 그래서 뭐로 비유할까 하다가 자유수영 클래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인사이드 학달자마 전체 시스템에는 학생부의 모든 영역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걸 염두에 둔 템플릿 양식들을 넣었지만 한 놈만 팬다 그랬잖아요. 한 놈만 팬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마치 요 대목에서 제가 폼H를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폼H는 원래는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개인 컨설팅 때 활용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잖아요. 근데 이걸 결과로 뽑아내려면은 정량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냉정히 얘기하면 고2까지만 유용해. 왜냐하면은 고2는 자기 진로와 관련된 수상대의 개수도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고1만 돼도 이제는 한 학기 한 개밖에 못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요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학업 역량에 대한 거, 전공적 합성에 대한 거, 발전 가능성에 대한 거를 이렇게 질문해가 요거를 폼H에서는 구글 폼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질문에 답을 하면은 그거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폼H로는 두 개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교과. 그러니까 교과 현재 나야 뭐 어쨌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뽑는 게 현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 전형은 뭐 빅데이터 개변으로 현재 나의 성적을 넣고 모의고사 성적을 넣으면은 대략적인 레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하실 거는 예를 들어서 나는 화학과 갈 건데 내가 현재 이 정도 성적이 이 정도 학생부 기록이면은 뭐 A 대학 학과에 합격할 수 있는데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뭘 보여주냐면은 요걸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줄 겁니다. 대략 그 범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대표 우리가 잘 아는 학교하고 대학 요거는
교과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다 보여줄 거예요. 종합 전형은 뭐가 또 다르냐면은 여기서 하나를 추가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여기 또 중요한 거 한놈 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놈 패는 게 학업 역량인데 학업 종합 전형에서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점 배점이라 그러면은 학업 역량에다가 배점 50점 줬어요. 학업 역량이 뛰어나지 않으면은 사실 다른 게 아무리 뛰어나도 상위대학 가기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학업 역량의 배점을 50점 줬고 전공적 합성을 20점 그리고 그 인성하고 발전과는 각각 15점씩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토탈 점수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아까 보셨던 설문에 답을 하면은 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별로 현재 내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메이션은 인사이드 수업하고 학달 자만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학기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체크하면 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다른 게 좋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학업 역량이 상대로 약하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교과 내신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해서 교과하고 종합에 대한 요 내용하고 그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공통 텍스트를 포함해가 한 10페이지 정도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저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과에 따른 나의 현재 지원 가능한 대학의 레인지 보여주고 학생 종합 전형의 지원 가능한 레인지 플러스 4개 평가 요소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 강한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저건 당연히 저기 그 인사이드 수업하고 그리고 학달장의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해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야, 그러면은 이거를 시스템이 이렇게 잘 돼 있으면은 굳이 인사이드 선생님이 해야 되냐? 사실 제가 그 학달장의 가이드북도 뭐 시중에 저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가이드북들은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는 거기를 가져오고 출처를 밝혔고 일부는 제가 변형해서 만든 것들, 제가 만든 양식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가이드북이 있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한 아이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한테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가 점검하고 확인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 시스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체크하고 동기부여해주고 확인해주고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까 초두에 예를 들었잖아요. 템플 양식이 있으니까 제가 뭐 제안서하고 견적서 쓰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해서 신입사원이 왔는데 제가 만약에 신입사원 보고 우리 다음 분기에 매출계획서 작성해서 내라 그러면은 웬만큼 똑똑한 애들은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친절한 대리님은 작년 자료를 주시겠죠. 요거 보고 원래 변동사항이 그쪽 지역에 대리님 몇 개 늘어나고 몇 개 죽었고 작년 매출은 어떻게 되니까 요걸 바탕으로 만들어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 시스템 역할은 마치 탑다운으로 친절한 회사의 선임이 후임에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듯이 자유수련을 따지면 물에 뜨고 스트로크하고 발차기 하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역할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중에 많은 가이드북을 보면은 불가피하게 이렇게 영역별로 쪼개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학생부에 관련된 거를 이거는 창체, 우리 관련된 자동봉지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이고 그 관련된 양식은 이거고 이건 독서이기 때문에 독서에 관련된 양식은 이거고 그리고 교과 세탁은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쪼개져 있는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마치 우리가 그 원단 섬유를 보면은 이렇게 날씨 시실이 촘촘하게 얽혀가지고 원단이 하나 만들어지듯이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틈을 두고 이루어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계획을 세워서 통합사회의 목차를 다 적고 목차를 쭉 보고 나서 내가 이번 학기에는 요거 주제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쓰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소통을 하니까 너 내용 좋네 그러면 수행평가에 반영해 줄 테니까 몇 월달 수행평가 할 때 너 이거 발표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야, 너 이거 내용으로 학교에서 탐구 보고서에 있으니까 나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단절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학기라는 시간 공간 속에서 사실은 막시 이렇게 쌓여 있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틈을 두고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그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떤 속성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게 인사이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업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커리큘럼, 3년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 하는데 커리큘럼은 자유수영 개념을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대학생을 뽑을 때 상식이 풍부하고 레포트를 잘 쓰는 학생, 대학생들을 선생님 뽑으려고 해요. 레포트를 잘 쓴다라는 거는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교수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깊고 넓게 공부하는 거 아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는 어디 찾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 쓴다 그러면 기본적인 틀이 있죠. 그 틀에 대해서 저희들도 있지만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렇게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은 파일을 효과적으로 폴더 만들어서 하는 법.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에 따라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 관리 그러면 자기소개서 면접 그리고 입시 그러면 2020 이렇게 다 쪼개고 마치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 이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겠지만 파일 폴더 관리하는 법 또는 효과적인 구글 림방 우울해서 PDF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필요한 검색을 치고 뒤에다가 PDF라고 쳐라. 이런 식의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깊이 있는 예를 들어 중학교 애들 중에 좀 똑똑해 고등학교 애들인데 자기 분야가 관심 있고 심화된 지식을 찾아가는 게 있어. 그러면은 DBP나 리스 같은 데서 관련된 논문을 어떻게 찾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이게 준비돼서 온 애들은 바로 자유수영반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약해. 그러면은 아이들 처음에 오면은 저는 90분 수업 기준에는 처음에 출석 체크하고 기본적 이런 수업들을 하는데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너 이번 주까지 고일이야. 탐구 사회에 교과서 목차 적어내고 그 중에서 이번 학기에 탐구고 주제 4개를 했잖아. 이번 시간에 하고 가. 안 했지? 언제까지 할 거야? 날짜 적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업 주제는 교과서의 내용하고 연관이 있지만 학년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걔가 교대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로봇 공학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맥락을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저희가 그 영상은 한 37개에서 40개 정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어떤 용도로 쓸 거고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최대한 요즘 흔히 UI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유저 인터페이스. 좀 직관적으로 이건 어떤 용도의 양식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곳곳에서 인사의 수업이 진행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실제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학원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시트는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은 보시는 대로 제가 워드로 만들어가 PDF 전환했는데 요거를 다 쪼개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거예요. 마치 폴더 정리한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입학서류, 수업관리, 학생부 달인, 자소서 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참고자료. 참고자료는 기존에 많이 쓰는 항목부를 쪼갠 거를 제가 이렇게 요건 괜찮다 싶어서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보시는 대로 다 1년 번호가 되어 있어요. 1년 번호 다 쪼개서 올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진로 희망사항이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고1부터는 학생부가 안 올라가요. 근데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내비게이션에 여행 갈 때 목적지가 똑같거든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프레디 신당하면 돼요. 어쨌든 학원이나 학교는 기성전 입시이기 때문에 입시라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진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요거는 영상을 제작하겠다라고 이제 표시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저희가 진로희망 사유 받을 거고요. 좀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진로희망 사유 받을 거고요. 그리고 원하는 좀 알고 싶어. 근데 포메이션은 당장 힘들어. 그럼 자가진단할 수 있는 걸 집어넣고요. 목차로 다른 주제는 제가 주요 과목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을 다 쓰게 할 겁니다. 왜?
여기에서 자기가 연구할 주제를 찾도록. 그럼 벌써 여기서 뭐예요? 학업 역량에 학업 의지하고 학습 태도가 커버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교 연간 행사 일정은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보고 안 할 거를 지우는 거죠. 안 할 걸 지우고 이번 학기 나 이거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수업 관리는 크게 두 개입니다. 개인별로 수업 일지, 그리고 수업 후에 전체 참석한 학생들이 합니다. 요거는 대학생 인사이트 선생님들의 그 대관리도 되는 거고, 그리고 개개인의 학생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수업에 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매일 수업이 끝나면은 저희 쪽으로 취합하고 각 해당되는 그 학원의 원장선생님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단위는 뭐 너무 이렇게 많이 적어놔가지고 이렇게 이거 다 할 수 있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교과 다는 주제를 적고 거기서 선택해서 교과 선택에 대한 계획하고 보고하는 거, 탐구 보고서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요게 이제 기본 축이고요. 근데 호기심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학교 수업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 가위 얘기가 나왔어. 유전자 가위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내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났어요. 연결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황별로 이런 경우에도 호기심이 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넣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수업이라는 게 기본적인 루틴이 있어야 되니까 루틴을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해놓은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수업은 한 놈만 팹니다. 학업 역량만 펴고 두 군데만 때립니다. 학습 태도하고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능력. 어쨌든 사회에 따른 것들을 다 만들어서 좀 더 욕심이 있는 애들은 요 작성한 샘플 보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 나 이거 선택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아이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보면 진로희망 사유인 거죠. 진로희망 사유를 적어내면은 처음 입학할 때 수업에 합류할 때 마치 뭐 수영장 돌을 때 수영복 입고 수영 모자 쓰고 수영 쓰는 거 똑같은 거. 이거 해야지 너 들어올 수 있어. 작성 샘플 있고요. 양식 있고요. 다 쪼개가지고 올릴 겁니다. 요 세부 상담에 대한 거는 필요할 때만 하는 거니까.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대학생들하고 고등학교 캠프 가면 이틀 19시간 이렇게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사전에 작성해가 이걸 가지고 1대1 멘토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이제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목차와 다른 주제를 쓰게 합니다. 여기 지금 광주에 있는 보문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교과진도 운영 계획이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은 진로 방향이 서 있으면은 이 중에 자기가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럼 사회정의와 불평등 중에서 그래서 여기는 적을 때 어떤 교과 다는 주제를 선택하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탐구보고서에 써 들어갑니다. 요거는 교과 세트로 연결해도 되고 사실은 탐구보고서만 잘 써도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탐구를 썼는데 쌤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이제 개념 있는 선생님이면은 잘 훅 치고 도는 수준 높은 질문을 한 거야. 그러면은 개념 없는 선생님이 뒤통수 한 때리고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근데 개념 있는 선생님은 뭐라고 해주겠어요? 고등학생 수준을 뛰어넘는 탁월한 질문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자신의 관심사를 보여줬다.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은 토론학습 프로젝트 수업 많이 하잖아요. 그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보고서만 잘 써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탐구보고서 양식도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요거는 실제로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보문고등학교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이고요. 제가 참고로 개인 컨설팅을 했던 사례입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냥 목차만 적고 목차 적으라 할 때 선생님 과목도 너무 많고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또 어디셔널 얘기하면은 목차를 잘 적으면은 학습적인 면에서 메타인지에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사실 세부적으로 적으면 더 좋아요. 근데 귀찮아해. 하긴 해야 돼.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고 싶은 관심 있는 거를 체크하고 그 중에서 한 학기에 자기가 진로 연관성이 있는 과목을 하더라도 탐구 보고서 2개 이상
못 쓰게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2개 이상 못 쓰거든요. 그리고 스키반 과목이 있어도 상관없어. 계속 누적해서 기록할 거니까. 역량이 돼. 그럼 여러 과목하고 여러 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참고 파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다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지금 2019에 바뀐 내용 중심으로 학생부에 대한 내용들도 좀 집어넣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교육을 학원장님 대상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한 놈만 패고 2군데만 때려도 해결돼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훌륭합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학사 일정표 내기합니다. 여기 한성시의 안법고등학교이거든요. 이 앞에 진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훨씬 쉽죠. 안 할 거 지우면 돼요. 할 것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쓰게 하는 거예요. 뭐 할 건지. 요거는 인사에서 선생님이 써야 되는 수업일지입니다. 개인별 수업일지는 학생 이름 뭐다, 어느 학교다, 몇 학년이다, 언제 도착했다, 언제 갔다. 그리고 정성검사 했다 안 했다. 학생부 내면 더 좋지. 그리고 진로사무 했다 안 했다. 교과단원 목차 적은 했다 안 했다. 탐구 주제 선정해라 했다. 그러면은 갈로 해가지고 안 했네 언제까지 하겠지 할 거야 라고 약속받는 게 인사 선생님 역할이죠. 그럼 갈로로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수업일지는 루틴에서 예를 들은 겁니다. 적고 나니까 많이 적었는데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매 수업마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적도록 합니다. 적도로 해가지고 수업이 학생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양식들은 대학생들한테는 사실 속된 말로 꿀알바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시간당 한 25,000원 정도 주려고 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명감을 막 부추겨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자기 진행한 거를 수업 와서 해도 되지만 평소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구글 드라이브로 파일 공유하는 거를 이렇게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학생들하고 인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좋은 거는 센터로 오고 센터에서 좋은 것들은 수업 진행하는 학원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식들은 그런 관점에서 작성 예를 적고 빈양식이 넣고 실제 시스템상에는 다 쪼개서 들어갑니다. 쪼개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과 세트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본부장관 후보자 때문에 또 지금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우리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줄이는 쪽으로 계속 가더라고. 아마 이제 자소서는 간편하게 됐으니까 수상기록 못 내게 하든지 자율 동아리 못 하게 하든지 이렇게 바뀌겠죠. 웃기는 거지 사실은.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바뀐 어제 제가 마이클 샌델 교수 EBS에서 정의란 모습을 투 보니까 그냥 완전히 토론식 수업이에요. 던지고 답하면은 필요한 컨셉들을 중간중간에 던져주고 계속 빌드업하는 것이 하더라고. 수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대학에서 원하는 거는 논문 잘 쓰는 사람 필요로 한 게 아니라 리포트 잘 쓰는 사람 필요로 한 건데 그거를 미리 훈련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될 때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책이죠. 책 읽는 건 별도로 관리해가지고 물론 책 독서에 대한 기록할 수 있는 템플릿도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학교를 모아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템플릿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운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MS 워드로 만들었는데 칸 늘려도 되고 줄여도 되고 필요한 거 변형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인 템플릿이기 때문에 제 숙제는 이걸 얼마나 계속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따듬어 나가고 그리고 더 많은 작성 샘플들을 공유해가지고 좀 쉽게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까? 그게 숙제가 되겠죠. 이건 아주 탁월한 아이의 교과 습득입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 그럼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기가 나타내고 싶은 자기의 그 우수성을 계획하고 실행해서 어필하는 그렇게 해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다만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탑다운 방식으로 가르쳐 주자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